반갑습니다. 지금 보시는 영상은 한 번도 보지 않은 사람은 있지만 한 번만 본 사람은 없는 바로 춤추는 옵티머스입니다. 이 영상 같은 경우 옵티머스의 성능이 얼마나 많이 올라갔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으며 발전의 속도가 아주 높다는 것도 보여주는데, 그런데 바로 이런 옵티머스의 성능 때문에 테슬라의 밸류에이션 자체가 바뀌고 있습니다. 옵티머스의 놀라운 발전이 테슬라 밸류에이션에 어떤 식으로 영향을 주는지 정리하겠습니다. 특정 기업의 가치를 평가할 때 가장 쉽게 접하는 게 P-ratio입니다. 단순한 멀티플을 통해서 곱하기와 나누기만 할 줄 알면 누구라도 손쉽게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많이 사용되지만 잘못 사용되는 경우가 많은 지표입니다. 오늘 기준 테슬라 종가는 $347를 기록하였습니다. 2022년부터 2024년까지 EPS는 손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지금 현재 주가를 기준으로 과거 EPS 혹은 미래 EPS를 적용한 P-ratio를 살펴보겠습니다. 2022년 같은 경우 상대적으로 높았던 EPS인 4를 기록하여서 85가 되고, 그리고 그 이후부터 전기차 시장에서 테슬라가 판매가를 낮추며 마진이 낮아지는 모습을 봤습니다. 그 결과 P-ratio는 111, 143까지 올라가게 됩니다. 2025년 하반기부터 저가형 모델 판매를 시작하며 이번에 업그레이드된 모델 Y 역시 테슬라의 판매량을 크게 높여줄 수 있습니다. 또 동시에 로보택시도 시작하지만 아직까지는 그 영향력이 적기 때문에 작년보다 조금 높은 수치인 $2.60를 올해 EPS로 기록한다라고 가정하면 테슬라의 P-ratio는 133이 됩니다. 그런데 2026년 같은 경우 저가형 모델이 더욱더 많이 팔리며 자율주행과 로보택시에서도 훨씬 더 큰 수익을 얻게 됩니다. 또 동시에 에너지 부분 역시 점점 더 확대가 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약 $3.50 정도를 기록한다라고 하면 지금 주가 기준으로 P-ratio는 100 정도가 됩니다. 2027년은 로보택시와 FSD가 본격적으로 엄청난 캐시카우가 되어서 테슬라의 EPS가 5불로 증가한다고 가정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현재 주가를 기준으로 봤을 때 P-ratio는 70 이하로 떨어지게 됩니다. 2028년은 옵티머스가 그전에도 사용이 되었지만 생산량이 폭등을 하여서 내부적으로도 활용을 훨씬 더 많이 해서 노동력을 절감시키고 외판도 해서 EPS가 9로 점프하였다. 이렇게 되면 P-ratio는 38로 뚝 떨어지게 됩니다. 이를 통해서 알 수 있듯이 P-ratio 같은 경우 EPS 변화에 따라서 직접적으로 많이 바뀌게 됩니다. P-ratio가 의미를 갖기 위해서는 과거와 똑같은 어닝이 계속 유지될 때는 의미를 가질 수 있으나 갑작스럽게 미래 어닝이 줄어들거나 폭등하게 된다면 과거 EPS를 바탕으로 계산한 P-ratio는 의미가 없어진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너무나 당연한 말이지만 과거에는 적자를 보던 기업이다 하더라도 미래의 확실한 성공이 보장이 된다면 그 주가는 과거 지표와 상관없이 크게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주가는 이를 선반영하게 됩니다. 그런데 테슬라 같은 경우 로보택시, 자율주행, 옵티머스, 에너지 산업의 핵심이 되는 배터리 저장 기술, 이 모든 걸 다 가지고 있음에도 선반영이 많이 되고 있지 않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 이유는 이 내용이 주가에 선반영되기 위해서는 두 가지 조건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는 미래의 근본적인 변화가 발생하는 스토리를 가지고 있느냐입니다. 테슬라 같은 경우 이 스토리와 시나리오 자체는 사실상 완벽한 상황입니다. 저가형 모델을 만들어서 접근 가능한 시장 규모 자체가 3배 이상으로 커지는 게 올해 일어나는 일입니다. 또 동시에 FSD 기술 발전으로 자율주행 매출 관련이 수직 상승할 수 있는 기회 역시 분명 존재합니다. 또한 똑같은 FSD 기술을 통해서 로보택시를 직접 운영하며 한 번 소프트웨어를 판매하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돈을 벌어들이는 엄청난 캐시카우를 만들 수 있기도 합니다. 또한 옵티머스를 통해서 내부적으로 필요한 노동력을 절감하고 동시에 외부 판매를 통해서 옵티머스 매출 역시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시장이 이런 근본적인 변화가 발생할 가능성이 낮다고 평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앞서 살펴본 각각의 내용에 대해서 살펴보면 저가형 모델과 관련해서는 이 가능성을 상당히 높게 두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벌써 전 세계 시장에서 판매되는 차량의 가격을 봤을 때 저가형 시장이 훨씬 더 큰 규모다라는 건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테슬라가 저가형 모델을 경쟁력 있는 비용으로 만들기만 한다면 성공한다라는 건 거의 확정된 공식과 같은 것입니다. 다만 불확실성이 존재하는 부분은 테슬라가 정말 저가형 모델을 제대로 만들 수 있을까, 높은 마진을 가지고 만들 수 있을까와 관련된 부분은 일부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FSD와 관련된 부분을 보게 되면 자율주행이 정말 만들어지게 된다면 대박이긴 한데
이게 정말 가능할까라는 의심이 아직도 많습니다. 실제 존재하지 않았던 기술이며 테슬라가 만들고 있는 자율주행 관련 기술을 내부자가 아닌데 제대로 이해하는 사람은 사실상 거의 없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즉, 이해도 부족으로 인해 체감적 불확실성이 훨씬 더 높은 상황입니다. 이와 비슷한 일은 과거에도 여러 번 반복되었습니다. 이게 정말 될까? 아니, 전부 다 말 타고 다니는데 갑자기 자동차가 나와서 자동차가 말을 대신할 수 있을까? 엘리베이터 탈 때는 당연히 조작해주는 전문가가 있어야 되는데 그 전문가 안내원 없이 사람들이 그냥 엘리베이터를 타서 작동시키는 게 가능할까? 여기에 대해서 아주 진지하게 질문을 던지던 시기가 존재했습니다. 자동차를 직접 운전하는 사람을 찾는 게 더 힘들어지는 미래가 다가올까? 와 같은 질문을 던지고 있는 지금과 똑같은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로보택시 매출과 관련해서도 체감적 불확실성이 상당히 높은 상황입니다. 그리고 옵티머스 같은 경우 분명 시장이 엄청나게 크게 존재한다는 건 합의할 수 있지만 기술적으로 너무나도 먼 미래 이야기가 아닌가라는 인식이 지배적이었죠. 그런데 이번에 옵티머스의 댄스를 통해서 이 불확실성이 아주 크게 줄어들었습니다. 옵티머스가 벌써 이런 춤을 출 수 있는데 단순 반복 노동을 하지 못할까? 옵티머스가 보여준 이 움직임을 바탕으로 평가하면 단순 반복 노동은 지금 또 사람을 대체할 수 있다는 걸 증명하는 것입니다. 지금 보시는 게 2025년 자동차 제조 공장입니다. 옵티머스가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는 사람들이 하는 일을 정말 대신하지 못할 것 같습니까? 그 가능성 자체가 이번에 공개된 옵티머스 댄스 하나로 너무나도 낮아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서 헤일로 효과 역시 발생하고 있는데 옵티머스가 이런 미친 속도로 발전을 하고 있는데 정말 FSD 기술이 무감독 자율주행으로 발전하지 않을까라는 자연스러운 질문이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 때문에 지금까지 테슬라가 계속 이야기해온 미래에 근본적으로 변화하게 되는 테슬라의 모습 그 자체는 그대로이지만 시장이 인지하는 이런 미래가 펼쳐질 수 있는 가능성이 크게 올라가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지금 옵티머스와 관련된 관심도가 폭발을 하기도 하였습니다. 지금 보는 이 게시글 같은 경우 X를 통해서 노출도가 1000만 이상을 기록을 하였습니다. 그 내용을 보게 되면 현재 80억 명의 인구 중에서 이런 옵티머스를 원하지 않을 사람이 존재할 것이다 라는 걸 상상하기 힘들다고 평가하는 글입니다. 당연히 옵티머스가 존재해서 집안 청소도 해주고 요리도 해주고 내가 하기 싫은 일을 다 대신해 준다면 누구라도 한 대씩 혹은 두 대씩 갖기를 원할 것입니다. 그동안은 너무나도 먼 시장처럼 느껴졌고 공상과학 이야기 같았었는데 이 움직임을 보니까 그렇게 먼 미래가 아니다라는 걸 깨닫는 충격이 몰아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만 여기서 주의할 점은 전문 헛소리 혹은 반대 이야기로 유명세를 얻은 짐 크레이머 같은 경우도 똑같은 게시글을 인용하며 테슬라 매수를 추천하였다라는 점은 유의할 필요가 있는 점입니다. 이런 놀라운 옵티머스의 발전 속도가 테슬라가 만들어 나가고 있고 펼쳐질 것이라 약속한 미래가 정말 현실이 될 가능성, 우리가 평가하는 그 가능성을 높여주었고 그 결과 현재 테슬라 주가도 긍정적으로 반응하고 있습니다. 이런 테슬라의 옵티머스가 다양한 다른 기업의 휴머노이드와 차이가 나는 점은 바로 생산 능력입니다. 여러 가지 차이가 있지만 그중 핵심은 생산 능력입니다. 다음은 일론 머스크가 적은 게시글입니다. 프로토타입을 만드는 건 쉽지만 대량 생산하는 것은 힘들다. 이 글은 일론 머스크가 오늘 남긴 글이지만 똑같은 내용을 단연간 여러 번 반복해서 이야기하였습니다. 지금 보시는 글은 2020년도에 일론 머스크가 적은 글입니다. 정말 힘든 부분은 생산이다. 초기 스타쉽이 실패한다 하더라도 나는 전혀 걱정이 되지 않는다. 어차피 초기에는 실패의 과정을 거치며 개선을 해야 되고 최종적으로 가장 어려운 난관은 이 스타쉽을 대량 생산하는 것이다 라고 평가를 한 것입니다. 지금 보시는 글 같은 경우 2019년도에 일론 머스크가 적은 글입니다. 여기서도 똑같은 내용을 언급합니다. 시제품, 프로토타입을 만드는 것은 쉽지만 대량 생산하는 것은 미친 듯이 어려운 일입니다. 이때가 모델 3 대량 생산에 성공했을 때이고 모델 Y 생산을 앞두고 있던 시점입니다. 이번 옵티머스의 이런 움직임을 보스턴 다이내믹스의 아틀라스와 비교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아틀라스 같은 경우 대량 생산 자체가 불가능하죠. 결국 보스턴 다이내믹스도 2024년까지 유지하던 유압식 형태의 구동 방식을 포기하고
전기구동으로 바꾸게 됩니다. 테슬라 같은 경우 첫 시작부터 완벽한 수직 통합을 통해서 엄청난 원가 관리 능력을 옵티머스에서도 선보이고 있습니다. 사실상 휴머노이드를 대량 생산할 수 있는 기업은 테슬라가 유일하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상황입니다. 또 동시에 이 옵티머스에 사용되는 브레인이라고 할 수 있는 인공지능 기술에서도 엄청난 격차를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6월부터 시작되는 로보택시에 사용되는 FSD 인공지능이 휴머노이드에도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또 조금 더 큰 관점으로 보게 된다면 일론 머스크가 가진 기업은 디지털 AI에 해당하는 그록을 가지고 있으며 현실 세계에 해당하는 자율주행 혹은 옵티머스에 사용되는 FSD를 가지고 있습니다. 일론은 현실 세계와 디지털 세계에 활용되는 AI를 모두 다 가지고 있으며 이 둘 사이의 컨버전스가 일어날 때, 융합이 일어날 때 AGI가 만들어질 가능성이 아주 크다고 봅니다. 만약 어디선가 AGI가 만들어지게 된다면 이는 한쪽 분야에 전문화되어 있는 AI를 통해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마치 사람처럼 현실의 사물과도 상호작용하는 AI에서 AGI가 나올 가능성이 아주 크다고 봅니다. 지금부터는 하나의 상황을 가정해 보겠습니다. 현재 테슬라의 주가가 347불이죠. 그런데 일론 머스크 같은 경우 현재 7년째 보상을 받지 못하고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일론 머스크와 테슬라 이사회가 다음과 같은 제안을 합니다. 지금 주가는 350불이 조금 되지 않는데 주가가 589불이 되고 883불이 되고 1178불이 되고 이런 식으로 올라가서 12번째는 최종적으로 3830불이 될 때 그때마다 일론 머스크에게 보상을 주는 게 어떨까? 그리고 주가가 올라갈 때 단순히 주가 상승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영업이익 혹은 매출도 지금 기준의 2배, 3배, 4배 이런 식으로 같이 올라가야지 일론 머스크에게 보상을 주는 건 어떨까? 그 보상은 각각의 조건을 만족할 때마다 테슬라 주식의 1%, 주가 3,830불을 달성하고 또 동시에 매출 혹은 영업이익이 엄청나게 올라가게 된다면 테슬라 전체 주식의 12%를 일론 머스크가 받는 방안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당연히 이는 단기간에 발생할 수 없는 일이고 10년 혹은 20년 정도를 내다보며 이런 조건의 보상안을 테슬라가 제시한다면 대부분의 주주들은 엄청나게 찬성할 것입니다. 일론 머스크가 1%의 보상만 가져간다 하더라도 주가는 589불이 되기 때문에 주주에게도 결코 손해가 아닌 제안이 됩니다. 지금 이야기한 내용이 바로 2018년도 일론 머스크 보상안입니다. 당시 테슬라의 시총은 590억 달러였습니다. 이 시총이 100억 달러, 150억 달러, 200억 달러 이처럼 50억 달러씩 올라갈 때마다 보상을 하나 더 받을 수 있는데 주가뿐만이 아니라 매출 혹은 영업이익에서도 엄청난 성과가 동시에 발생할 때만 이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구조를 만들었습니다. 이 제안 같은 경우 테슬라의 주가가 올라가지 않으면 일론 머스크는 보상을 받지 않고 일을 하는 것이고 보상을 받는 가장 낮은 주가도 69% 상승입니다. 그러니까 주주 입장에서는 너무나도 좋아서 당장 통과시키자라고 이야기를 해서 통과시켰고 언론에서는 뭐 말 같지도 않은 보상안이냐 너무나도 비현실적이다 주가가 10배 점프를 해야지 보상을 다 받는다는 건데 10배는 무슨 2배도 힘들다라고 평가를 했죠. 그리고 이 보상을 모두 다 현실화시켰습니다. 그런데 뭔 일이 일어났죠. 이걸 모두 성취하고 나니까 매코믹인지 코미디언인지 이상한 여자가 나와서 내 생각에 이거 안 되는 것 같다 취소시킬게 라고 말을 합니다. 어처구니가 없기 때문에 주주들에게 다시 투표를 붙입니다. 대부분의 테슬라 투자자 같은 경우 상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단연간 열심히 노력해서 성취한 부분에 대해서는 보상을 줘야 된다라고 판단을 하였고 주총에서도 통과가 됩니다. 그런데 매코믹이 다시 나타나서 그래도 안 돼를 시전합니다. 바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현재 테슬라에서는 일론 머스크 보상안과 관련된 논의가 진행 중입니다. 올해 주총 같은 경우 주총 날짜 발표가 연기가 되었는데 바로 이 내용이 포함되기 때문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이번 주총에서 과거 일론 머스크 보상안과 함께 앞서 제가 말씀드렸던 테슬라 주가 3,800불이 되었을 때 일론 머스크가 과거와 같이 모든 보상을 받게 되는 보상안이 다시 한 번 더 제시된다면 압도적인 비율로 주주들은 찬성의 표를 던질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 밖에 흥미로운 내용이 확인되기도 하였습니다. AJ씨께서 올린 글인데 테슬라의 사이버캡 같은 경우 저녁에는 주차만 되어 있는 게 아니라 이 사이버캡을 이용해서 다양한 물품을 운송하는 데 사용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사이버캡 같은 경우 낮에는 로보택시를 통해서 돈을 벌고 밤에는 물건을 운송하며 돈을 벌고 또 이렇게 운송된 물건은 옵티머스를 통해서
원하는 위치까지 잘 도착할 수 있다는 글을 남깁니다. 이것 때문에 가격 경쟁력이 훨씬 더 높아질 수 있는 것인데 거기에 대해서 일론 머스크가 정확하다라는 평가를 내렸습니다. 그 밖에 일론 머스크는 스타쉽 테스트가 조만간 시작될 수 있다는 글을 남겼습니다. 시장의 분위기라는 것은 손바닥 뒤집듯이 이랬다 저랬다 하지만 테슬라가 성취하고 있는 일론 머스크가 만들고 있는 혁신은 한결같은 모습으로 어제보다 더 나은 오늘 그리고 그보다 더 나은 내일을 만들고 있습니다. 오늘 또 함께 해주신 분들 감사드리며 즐거운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